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8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한자어를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어는 암기해서는 기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실,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 자체가 기억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거나 설사 우리가 저장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쓸모없는 공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가가 웃으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자, 우리 한 글자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화자가 들어가겠죠. 뱀이 있으니까 또 뱀사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동물처럼. 그래서 어, 이 다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뱀의 다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것이죠. 다리가 있다면 그것은 뱀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추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첨자가 들어갑니다. 예, 더할 첨 이래서 첨자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해서 일을 그리치는 것을 이렇게 화사첨족이라고 합니다. 자, 뱀을 그리려고 하다가 뱀이 아닌 것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림을 뜻하는 것이죠. 그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이 글자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 이렇게 쭉 나눠보면은 위에 있는 모습은 이렇게 손을 그린 데다가 이렇게 붓을 이렇게 아, 묘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화가가 붓을 들고 있네요. 이런 모습을 본딴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인 것이죠. 자, 밑에 있는 것은 뭐 밭전자와 요것은 그릇은 그릇인데 위가 터진 그릇이죠. 그리고 입을 벌렸다 해서 입 벌릴 감자라고 우리가 쓰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사실은 그림의 모습을 본뜬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다 이런 뜻에서 이게 이제 그림이란 단어로 만들어진 것이죠. 사라는 것은 이제 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두 개의 글자로 볼 수 있는데요. 벌레충과 이거는 이제 뱀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또 달을 타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뱀을 본뜬 글자죠. 우리가 충하면 이제 일반 벌레를 얘기하는데 원래 충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뱀을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 파충류라는 건 뭐 뱀 그렇죠? 뱀 뭐 이렇게 악어 같은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다 이렇게 벌레 충자가 들어갑니다. 뭐 갑각류, 어, 껍질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동물 종류를 갑각류라고 하죠. 뭐 새우 같은 게 이제 갑각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연체동물, 이렇게 몸이 부드러운 그런 동물, 조개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것도 다 벌레 충자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네 발 달린 짐승이라든지 물고기 또 새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우리가 이제 충이라고 합니다. 자, 벌레만 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뱀을 뜻하는
뱀사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뜻을 추가하기 위해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벌레 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은 이제 뱀을 뜻하는 것이죠. 그 더할 첨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 글자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물이란 뜻이고요. 물수를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삼수면이라 가지고요. 그리고 요 글자는 부끄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울 첨. 여기서는 어떤 발음 요소로 쓰였죠. 예, 요 글자도 이제 분해한다면 요것은 하나의 그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 심자를 이렇게 네 개의 점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요 글자는 우리 요절한다고 합니다. 일찍 죽는 것을 이제 요절한다고 하는데요. 예, 일찍 죽을 요자가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글자가 부끄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첨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발음 요소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물을 더하다 이런 뜻에서 더할 첨이라는 그런 글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뱀족자, 다리족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종아리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발의 모습. 이렇게 조금 글자가 변형이 됐죠. 이런 모습인데요. 발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근데 글자의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보다는 어떤 다리를 뜻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의 한자로 결합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림화, 뱀사, 더할점, 다리죠. 그리다, 무엇을 그리죠? 뱀을 그리다. 뱀을 그리는데 뱀의 다리를 더 첨가한, 다리를 더한, 다리를 첨가한 뱀을 그리는 것을 바로 화사첨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속도사전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을까요? 자, 화사첨적, 이것은 이제 장난은 표시인데, 이건 길게란 뜻이겠죠. 화사첨적, 이렇게. 그리고 화사첨적 한자가 이렇게 써 있고요. 한자가, 이것은 단지 이제 발음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림화, 뱀사, 더할첨, 발적.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네 개 한자를 이렇게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영어 단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fifth wheel 바퀴가 4개면 되는데 5개의 바퀴를 하나의 바퀴로 더 추가하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보면은 뱀을 그리는데 뱀사 그리는데 그림화 발을 덧붙여 발족 덧붙일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덧붙이다가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는 뱀사자 다리족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사첨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